안녕하세요. 로고스 나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인데, 이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이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이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그 직무 수행 중에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가 이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 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먼저 이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그 직무상의 과실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의 과실이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갖추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의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그런 직무상 의무의 경우에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상당 인과관계 유무, 이것은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비롯한 행동 규범의 목적, 그리고 가해 행위의 양태,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그 직무상의 주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정이 출동을 했습니다. 부산의 이제 항만 주변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불법 어로 행위를 하고 있던 배가 이제 단속정이 출동을 하니까 이제 도주를 하느라고 급하게 이제 배를 막 빨리 운전을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 그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배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부딪혔고 배가 부딪히기 전에 이미 또 그 배에서 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먼저 뛰어내렸어요. 안 잡히려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밤이고 깜깜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의 과실과 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느냐. 이 사건은 사고 주변 해역은 암초가 많고 조류가 세고 또 당시에는 기온이 낮고 앞을 볼 수도 없는 그런 깜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감독 공무원들이 그 추락한 사람을 이제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단속을 나왔다가 졸지에 이제 구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추락 위치조차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배는 이제 부서져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배 주변에서 천천히 수색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넓혀가면서 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혹시 이 단속하는 단속정에 그 뛰어내린 사람이 부딪혀서 다치거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색 작업을 빨리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상황에서 이 공무원들이 평균인이 갖추어야 할 통상적인 그런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그런 잘못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당시 이제 그 기온이나 수온 이런 것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익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이제 추산해 볼 때 대체로 당시 상황에서는 5분에서 8분 정도 안에 보통 익사를 한다라고 추산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물에 빠지거나 신체 상태가 안 좋거나 수영 능력이 없으면 더 이제 빨리 익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이제 사망한 사람은 당시 또 술까지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뭐 제대로 수영을 할 수가 없겠죠. 수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으로 막 가던 이 배에서 갑자기 추락을 했어요. 일부러 뛰어내린 건지 안 잡히려고 뛰어내린 건지 사실 뭐 그냥 취해서 뛰어내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추락 후 복장을 보더라도 수행은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에 감독 공무원들이 수색하던 상황에 따른다면, 그 상황을 보자면 이 사망한 사람은 추락 후에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익사에 이른 시간은 통상적인 5분에서 8분보다 더 짧은 시간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에 기상 상태, 주변 상황, 그리고 막 파도가 셌고, 네, 공무원들의 인원적인 제한, 원래는 단속하러 나간 거였으니까 구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 상황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이 단속정과 그 사망한 사람, 추락한 상태에서 충돌할 위험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수색 작업을 막 빨리빨리 배를 막 빨리 몰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색에 착수한 후부터 10분이 지나서 이제 이 사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같이 배 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추락한 위치나 경위를 좀 더 잘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10분 지나서야 발견이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생존 가능한 시간 내에 그 사람을 발견해서 구조했을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나 상당 인과관계, 네,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에 대한 이런 직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그 직무 의무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또한 그 당시 상황적인 요소, 인적 한계, 물적 한계,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고려했어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건 과실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과실 인정이 되더라도 또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돼요. 결과의 사이에. 그래서 이런 점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특히 공무원 분들께서 이런 상황이 이제 혹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국가배상 책임으로 이제 직접 소송을 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가가 상대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대응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